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목포 건맥 1897 협동조합. 이들이 추진한 건맥축제가 존폐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말부터 전남에 내린 폭우에 2,0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농작물 작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평에서는 시간당 67mm의 폭우에 소 축사도 침수됐습니다. 하루 만에 물이 빠지면서 소들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전남 민주시민 토론학교 학생들이 독일 베를린 장벽을 둘러보며 분단의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목포 건맥 1897 협동조합은 지역민이 스스로 마을 가치를 높여가는 도시재생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이 시작한 건맥 축제는 목포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등의 여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협동조합이 받았던 정부 보증자금의 금리 인상과 원리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서 재정 압박에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목포 원도심은 토요일 밤마다 토야호로 불리는 건맥잔치로 들썩입니다. 10,000원만 내면 맥주를 무제한 먹을 수 있고 마른 안주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동네 잔치가 3년째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활발하고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토야호는 원도심을 살려보자는 의지로 지난 2020년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건맥 1897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그해 정부 지역자선화 사업에 선정돼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4억 7천만 원의 사업자금도 받았습니다. 이 자금으로 원도심의 3층짜리 낡은 빌딩을 매입해 게스트하우스와 펍을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2021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코로나가 다소 진정되면서 매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다음 달부터입니다. 정부 협약과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기 때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4.9%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원금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연간 7천만 원에 가까운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금 상환까지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불과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이 상황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협동조합 측은 정부의 코로나 영업 제한 기간만큼이라도 거치 기간이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부처의 담당 부서는 사라졌고 목포시도 해법을 찾지 못하는 등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건맥 협동조합을 살릴 핵심은 정부 정책 자금의 대출 기한 연장인데요. 농협중앙회 본점과 농협실무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맥 1897 협동조합이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대출받은 금액은 4억 7천만 원. 행정안전부와 신용보증기금, 농협이 협약을 맺어 3년 거치 7년 원리금 상환 조건입니다. 대출 당해부터 목포시는 2차 보전으로 이자 1.1%를,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이자 1.1%를 각각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건맥조합은 정부 정책자금을 받았던 전국 11개 단체 중 코로나를 버티고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도래하고 목포시의 이자 지원도 끊겨 재정 압박이 심각해질 상황. 행정안전부는 담당 부서가 사라진 데다 협약 기간도 끝났다며 지자체의 업무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자체가 어찌됐건 신용보험이나 좀 협약을 좀 잘하고, 그래서 좀. 목포시 역시 신용보증기금과 농협 실무자들이 대출 연장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협에서도 이제 사업 자체가 종료된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갱신 같은 절차를 채워서 그걸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그러나 농협중앙회 본점은 이자를 2차 보전해주는 목포시가 계속 보전해줄 경우 연장해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이 보전받는 협약 대출을 기한을 연장을 하던가 거치 기간을 연장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는 연장해드릴 수 있죠. 농협중앙회 본점의 방침이 농협 대출 실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국적인 원도심 살리기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 목포 건맥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의 혼선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행정 부재로 존폐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주말부터 전남 지역에 내린 폭우로 2,0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례 없이 긴 장마에 농작물 작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논콩 재배단지. 논인지 호수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물에 잠겨 있습니다. 논콩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벼 침수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주말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남에서만 2,1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침수 피해로 푸른색을 띠어야 할 벼 밑동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빗물이 계속 고여 있다 보니 벼대에 곰팡이가 생기는 입진무늬 마른 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긴 장마에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 줄기도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다시피 벼들이 웃자람이 심해요. 천지지변이라 딱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밭작물 피해도 큽니다. 빨간 고추가 바닥 곳곳에 떨어져 있고 그나마 달려있는 고추들도 생육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해가 많죠. 고추가 수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떨어져 버려요. 다 물러져 붙지 않어요. 집중호우에 복숭아 등도 바닥에 모두 떨어져 썩어가고 있고 나무에 매달려 있어도 성한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례 없이 길어진 장마에 농작물 작황에 비상이 걸리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 한평에 시간당 67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소 200여 마리를 키우던 축사들이 침수됐었는데요. 만 하루 동안 물속에 있었던 소들은 다행히 무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염병 우려 등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 축사 지붕 바로 밑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소들은 머리만 간신히 물 밖으로 내놓은 채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시간당 67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소 200마리를 키우던 축사 2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만 하루 만에 물이 빠진 축사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축사 바닥은 걷기 힘들 정도로 질퍽한 흙으로 가득합니다. 농민들은 가축들의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더러운 흙을 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료하고 볏집이 다 지가 똥을 묻어가지고 다 못 쓰게 돼가지고 좀 아깝네요. 소들의 건강 상태도 걱정입니다. 차가운 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다 보니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와 임신한 소들은 전염병 등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협이 축사 침수 피해 농가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축사 내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바이러스 예방 접종도 진행했습니다. 각종 수인성 질병이나 또는 호흡기 질병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24시간 넘게 물에 잠겨 있었지만 잘 버텨준 소들에게 미안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 소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이제 나오고 사라지면 고맙죠. 소들아 고맙다. 잘 견뎌줘서.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5월 내린 집중호우와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복구비로 52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에서 피해 농가는 4,347곳, 5,829헥타르로 피해 면적은 해남이 2,419헥타르로 가장 넓었고 강진과 보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침수와 농작물 쓰러진 피해를 입은 식량 작물은 농약대 헥타르당 100만 원, 채소와 거수는 250만 원을 이번 달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완도 화흥포항에서 노화 소안을 연결하는 여객선의 야간 운항이 시행돼 섬 주민의 이동권이 확대됐습니다. 완도군원과 소환농협의 협약에 따라 시행된 완도 소환 간 야간 운항 여객선은 저녁 7시 50분 소환항 출항편과 밤 9시 화흥포항 출항편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완도 섬 지역 야간 운항은 지난 2021년 약산 당목항에서 금일 일정항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출전해 있죠. 호주, 뉴질랜드에 개막한 여자 월드컵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월드컵 4강 신화가 쓰여진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장을 빽빽이 메운 붉은 악마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대한민국 대표팀도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집념의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높기만 했던 세계축구 강호를 무찌르며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광주 월드컵 경기장. 꼭 20년이 지난 지금은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첫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광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장으로서는 물론 종합 경기장으로서의 기능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경기장 벌써 수년째 같은 모습입니다. 국가대항전 A매치가 치러진 것도 2004년 한국과 바레인 간 평가전이 마지막입니다. 그나마 광주FC 홈구장으로 명맥을 유지해왔지만 이마저도 지난 2020년 인근에 전용구장을 지어 떠나면서 프로축구 경기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조명시설로는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조도 기준도 맞출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다 할 국제대회나 시설대 간 실적이 없고 활용 방안을 찾는 용역도 진행된 바 없습니다. 1,600억 원을 들여 만든 월드컵 경기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한 해 25억 원 남짓의 관리 운영비만 세고 있는 겁니다. 광주시는 시설 일부를 임대해 얻은 수익으로 월드컵 경기장 운영비를 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롯데마트와의 계약도 오는 2026년 3년 뒤면 끝이 납니다. 축구 연습하는 공간으로서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공간들을 좀 더 그 사고의 틀을 좀 깨서 일반 그 뭐 관람이라든지 아니 문화 공연 그런 장소로 좀 할 수 있게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 민주시민 토론학교 학생들이 독일 베를린 장벽을 둘러보고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마라톤 행사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멘트 장벽에 휘어진 철근이 드러나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나눈 베를린 장벽의 일부입니다. 학생들은 잠시나마 당시 상황을 생각하고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도라산역에서 베를린 장벽을 보았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고 우리나라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 시민들은 시위를 벌여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기까지 했는데 이처럼 한국과 북한도 서로 적대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송기정, 남승용 선수를 기리기 위해 독일 올림픽 스타디움도 찾았습니다. 당시 선수들의 아픔을 느껴보기 위해 그들이 달렸던 길을 달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1936년 여기 이 자리에서 마라톤을 뛰며 느꼈을 감정을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의 계기를 마련했던 포츠담 회담이 열렸던 체칠리에노프 궁전에서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도 체험했습니다. 독일에서 역사와 문화 탐방을 마친 전남 민주시민 토론학교 학생들은 벨기에로 떠나 유럽 의회를 방문해 기후위기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가 목포교육지원청,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학생 프로그램 활성화 등 2023 목포 문학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학을 주제로 개최하는 목포 문학박람회는 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목포 문학관과 북교동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귀촌하는 신혼부부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족에 월 10,000원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연립주택은 총 27개호로 방 3개, 화장실 2개 등 도시의 30평형대로 신안군은 귀촌인에게 월 7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 귀촌 신혼부부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월 10,000원의 임대료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초 계약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남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천인의 약속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 캠페인은 1,000명의 기부자가 10년간 매년 10만 원씩을 기부하는 것으로 일회성 고액 기부보다는 많은 사람의 기부자를 확보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진도 홍주 40도가 2023 남도 오리술 품평회에서 기타 주류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남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진도홍주는 고려 말기에 처음 빚기 시작해 조선시대에는 최고의 술로 인정받은 이후 한국의 전통주로 자리 잡아 진도군에서 전승 보존되고 있습니다. 신안군 흑산도 주민들이 자매결연 도시인 충남 청양군에 수해연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흑산도 주민들은 수해 피해를 입은 청양군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빠른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목포시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바가지 요금 근절 등 물가 안정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상가들을 방문해서 전단지를 배부하며 불공정 행위 근절과 가격 원산지 표시제 이행 등 상거래 질서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현장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해남군 두륜산에서 탑승객 31명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가 상공 50m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소방당국은 2시간여 만에 탑승객 전원을 구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의 저탄소 농업 기술을 해외에도 보급하기 위한 전라남도 벼 저탄소 재배 기술 현장 평가회가 어제 나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계용 수를 절감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벼 건답직파 재배 기술 등을 소개하고 현지 생육 상황 평가 등이 이뤄졌으며 전라남도는 세계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저탄소 재배 기술을 아프리카 8개국에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목포 해상 WC의 29일 정기 공연과 다음 달 5일 특별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재난 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상쇼 개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청 우슈 선수단이 제16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우슈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슈 산타 종목에서는 윤웅진 선수가 전승으로 금메달을 따며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고 조희민 선수는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 전남 지역의 수송장비 수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 지역 수송장비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4% 증가한 39억 6,800만 달러, 전남은 16.5% 증가한 17억 9,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이 주도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내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 복지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익 지원 사업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익 지원 사업은 대출이자 3% 중 2% 범위에서 개인은 연간 최대 200만 원, 법인은 400만 원을 전남도와 시군이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2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었습니다. 사업비 역시 3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저녁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하천이나 계곡의 경우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무덥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일 최고 체감더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이 열기는 밤사이 열대야로 이어지는데요. 종일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낮에는 목포와 한평 31도까지 올라 무더워지겠습니다. 남해안도 한낮 기온 해남 31도, 강진은 30도로 푹푹 찌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8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해 안에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요. 남해서부 앞바다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저녁 7시 58분입니다. 당분간 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니, 심심하지? 언니도 오이해. 내가 좋아하는 취미 모임을 다양한 사람과 즐겨봐요.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중장년층을 위한 취미 모임 어플. 오이. 배터리가 다 되어 쓰러진 가슴 아픈 사건이군요. 하지만 에너자이저 얼티메이트 리튬을 만나면 아주 오래가죠. 최고 9배 더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더블A 건전지. 사건 해결 완료. 올 여름도 한우, 좋아, 런, 삼겹살, 좋아, 런, 복숭아, 좋아, 런. 홈플런. 좋아하는 건 모두 시원한 가격으로 홈플로 달려. 홈플러스. 인크레더블 캐스파. 다운이. 여름에 옷이 땀에 젖으면 땀 냄새를 의식하게 되죠. 뉴 다운이 시트러스 앤 버베나. 시트러스로 땀 냄새를 날리고 샤워한 듯한 상쾌한 맛. 땀에 젖어도 향기만 오래. 다운이.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는 밀어준다. 스포츠를 위해 흘린 땀방울에는 무수한 드라마가 있으니까. 멋지다, 전웅태. 화이팅! e스포츠.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로 힘껏 밀어. 쭉쭉쭉 쭉쭉.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금융그룹.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단백질, 정신력으로 먹다 포기하는 세상에 마이밀의 강력한 맛 대응. 맛있어야 포기가 안 돼. 맛있는 단백질의 힘. 마이밀 뉴프로틴. 세상